안녕하세요, 셀레나입니다. 앤디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이민과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이 개정된 2022년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미 인민국 통계에 따르면요, 별도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는 시골 지역보다 고실업 지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시골 지역 투자를 통해 별도로 할당받을 수 있는 쿼터가 아직까지는 중국, 인도 등에 제한되기도 하죠. 미국 투자이민 신청 시에는요, 현지에서 신분 조정 동시 신청 제도가 생긴 것도 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EB5가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2,400건이 접수되었으나 2024년에는 4월까지만 해도 1,800건이 접수되어 신청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투자이민 신청량을 통해 수속이 장기화되는 것 또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요, 전문 분야의 최상위 능력을 가진 외국인의 영주권을 주는 EB1A와 관련해서 미 인민국이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정책 변경은요, EB1A 신청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요, 또 심사 과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건 아니죠. 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최근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초청이민과 또 취업이민 전부가 동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주권 문호에서 이런 경향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민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른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와 상담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6일 트럼프가 당선하자마자 캐나다 이주 또 캐나다 이민 등의 캐나다 이민 관련된 그 키워드의 온라인 검색량이 구글 데이터상 전날 대비해서요 5,000%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이민 검색량의 증가가 실제 이민 증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1월에서 3월까지 미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기는 했지만요, 신청자 증가수는 66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정책 기조였는데요. 10월 24일 최근 소식이죠. 2025년 영주권 수용 인원을 21% 줄이겠다는 역대 가장 강력한 이민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의 변화와 또 과거 사례 등을 보아서요, 미국인의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실제 이민으로 많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나다 정부 결정의 이유로는 주택 부족에 대한 캐나다 자국민들의 불만과 또 경제 문제, 또 인구 과잉, 이민 시스템 관리 등 방식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 내 골든비자 프로그램이 점차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아일랜드 골든비자가 전격적으로 폐지되었고, 포르투갈은 2023년 10월부터 골든비자 부동산 옵션을 폐지했는데요. 2025년 1월부터는 스페인 골든비자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월 5일 스페인 일간지 라 레지온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4월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골든비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총리의 발표 이후에 집권 사회노동당은 골든비자 폐지를 신규 토지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요. 충분한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사법 효율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에 대한 수정을 전략적으로 포함시켜 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중인데요. 이 골든비자 폐지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의회와 상원에서의 토론을 통과해야 하고요. 이 다음 최종적으로 왕실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법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야당에서 여전히 스페인 골든비자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법안이 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에는요,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투자 옵션은 물론이고 200만 유로 공공부채 투자 옵션과 스페인 기업 주식 또는 은행 예치금을 위한 100만 유로 투자 옵션을 포함한 다른 모든 투자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인트 네비스 정부가 2024년 10월 25일 법규 제43호를 통해 시민권 프로그램의 부동산 최소 투자 요건을 낮추었는데요. 콘도와 개발 지분 투자 시 최소 투자금은 40만 달러에서 32만 5천 달러로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 기준은 8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변경은 세인트 네비스의 총리 테런스 드류가 시민권 프로그램의 수익이 60% 감소했다고 발표한 지 2주도 안 돼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카리브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세인트 네비스 정부는 이번 투자금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다시 높이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7월 30일자로 신규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 FIV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FIV 프로그램은 기존의 특별 투자 비자 SIRV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투자금은 동일하지만 이전에 비해 더욱더 간소화되었고 또 처리 속도도 약 1, 2주로 빨라졌습니다. FIV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요, 최소 7만 5천 달러, 즉 약 하나 1억 5천만 원을 정기 예치금으로 투자하고 또 무범죄 기록을 증빙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동반 가능하고요. 또 동반 가족 1명당 2,500달러의 프로세싱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FIV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요, 최소 체류기간 요건이 없고 또 순자산 또는 부동산 매수도 할 필요가 없으면서 필리핀 어디에서나 거주, 근무 또는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이 취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의 CEO 알렉스 스바네빅이 싱가포르에 8,8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고 또 2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이민 전문가들은요, 투자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기여는 기본이고 또 싱가포르 정부가 선호하는 이민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맞춰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요, 혁신을 주도하고 지식 기반, 경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젊은 고학력 인재라든지 또 싱가포르의 부족한 금융, 기술, 의료와 같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 또 싱가포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헌신 등 싱가포르의 사회와 융화할 수 있는 지원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전문가가 아닌 개인으로서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민 조건이 좋아진 나라들도 존재하는데요. 나라들마다 전반적인 이민에 대한 정책 기조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셀레나 이민의 셀레나 앤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